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큰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은 멈추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국내 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치밀한 세일즈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체코로 보내 원전 수주를 위한 친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친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조 잭팟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후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늦은 저녁 알려진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수주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극복하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꺾고 유럽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세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에 2029년 착공에 2036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핵심인 원자로 시공은 물론 설계, 운전, 정비 등 원전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한국은 원전의 전체 생태계에 걸쳐 10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번 수주를 계기로 우리 원전의 도약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당장 체코로부터 원전 2기 추가 수주도 유력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좌파 언론들이 대번에 평가절하에 나섰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두고 덤핑이라느니 필수 요건인 정보 보증이 문제라는 식의 헐뜯기에 나섰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가 기쁘지도 않나 봅니다. 이런 따지는 억지라고 보면 되는데 유럽은 원전 분야에서 기회의 땅이라 불립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에선 수주를 추진 중에 있고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도 원전 추가 건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한 국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의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거 그냥 거저먹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번 수주전에는 한수원을 필두로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국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팀코리아를 꾸리고 입찰에 참여해 프랑스 전력공사와 양자 대결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효과를 불러왔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치열한 외교전의 성과라는 것인데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체코로 보내 원전 수주를 위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친서에는 양국이 원전 분야에서 협력하면 원전 산업의 제3국 진출에 도움이 될 것, 체코 프라하 인천공항 직항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자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총 7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파벨 대통령과 합의된 정상회담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이 15분쯤 지난 시점에 원전 관련 얘기를 꺼내면서 7월 중 발표할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파벨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원전 기술 운용 노하우와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사업을 납기 내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 등을 어필했다고 하는데요.
파벨 대통령은 당시에 지금은 확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귀국 후 페트르 피알라 총리 주재 내각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회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앞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안 장관을 비밀 특사로 체코로 보내 피알라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함께 정부가 투트랙으로 전방위 수주전에 나선 것인데요. 또한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에 보낸 자료는 수만 페이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체코 정부는 2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총 20만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한수원의 경쟁력을 프랑스 EDF보다 높게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일즈 외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해외만 나갔다 하면 관광지만 찾아서 들르거나 또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적이는 누군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결정적 차이가 24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 5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서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원전 건설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일련의 탈원전 조치로 줄어든 원전 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그런 비용을 추산한 결과였는데요. 자,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폐해가 13년간 무려 47조 4천억 원의 천문학적 청구서로 날아온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1기 상업운전 개시, 한빛 4호기 5년 만에 재가동,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산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왔었죠. 하지만 이 추산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깊이 박아놓은 탈원전의 대모세 폐해를 영락없이 떠안아야 할 판국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는데 당장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수십조 원의 적자 일부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면서 국민들이 요금 폭탄을 맞게 됐죠. 자,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값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한전의 손실을 키운 주요 요인 또한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원전이 가동됐더라면 작년 한전 적자는 10조 원가량 적은 22조 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센터 측은 추산했었는데요. 탈원전과 맞물려 이뤄진 태양광 사업 등으로 줄줄이 새나간 국가 재정까지 감안한다면 국가적 피해액은 47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은 월성 원전 경제성까지 조작하고 국민들을 속이기까지 했었죠.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24조 원의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에 대한 단죄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이런 데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